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국제행사죠.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가 다음 달 22일 개막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계 기관부터 민간단체들까지 입장권 구매 동참해 수익 목표의 50%를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간 티켓 판매 부진 등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는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가 있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요. 지금도 좋습니다마는 도민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붐업 조성에 큰 힘이 되겠죠. 세계살림 엑스포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개풍문화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총체적 부실 운영이란 오명 속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마치 한여름밤에 악몽을 꾼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 탓 공방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잼버리 파행의 불씨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잼버리 파행, 강원자치도에 불씨 옮겨붙나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공방이 거세니까 이 질문부터 드리죠. 황 전 의원님, 새만금 잼버리 파행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은 뭐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잼버리 대장이었던 새만금 간척지가 폭염이 이루어지는 한여름에 개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을 담고 있는 장소다. 그럼 왜 그런 곳에 선정이 됐느냐라는 예.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가 됐으니까 어쨌든 잘 치러내고 촘촘히 문제점들을 방어해냈으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더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회가 치러진 기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실패의 책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남 탓만 하는 것이 제가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치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국민께 죄송하다. 예. 국격을 높이지 못한 것이 다 저희 책임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진솔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면 황 의원께서 다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예.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 책임 공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든가 행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권한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아셔요. 그거 가지고서 그 전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자, 우린 별로 잘못한 거 없고 전 정부가 좋지 않은 곳에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망쳤으니 다음번 선거에도 우리를 좀 지지해 주세요. 그런 정치적 메시지 이외에 별로 남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 정치적 메시지로서도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88 올림픽 어느 정부에서 치렀어요. 결국 88 올림픽을 유치한 건 전두환 정권이었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노태우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가 막판에 들어와서 그냥 관리만 하고 치르기만 했잖아요. 그래도 노태우 정부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역사의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행사로 남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기록될 겁니다. 그 누구 탓이냐를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수님 어쨌든지 간에 6년 동안 준비할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죠. 총체적으로 부실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은 중앙정부 탓이다. 아니다. 지방정부 탓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그 메모드급 국제 행사 이게 지금 5만 명 가까이 왔던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외국의 이제 젊은이들이 오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면 이제 특별법도 만들고 조직위원회도 꾸리고 뭐 집행위원회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행사를 치러 나가거든요. 조직위원장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3개부터 장관이 들어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스카우트 연맹 총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김윤덕 의원 전주에 이렇게 이제 5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그 장관들이 일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실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집행위원장은 그 전북도지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는 어떤 아쉬움을 갖냐면 어느 누구라도 뭐 장관 세 분도 계시고 뭐 저 도지사도 계시고 어느 누구라도 좀 책임 있게 일을 치러 나갔다면 행사를 치러 나갔다 그러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큰 행사를 많이 치렀으며 그 행사 때마다 어렵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 정도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었고 이번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한 것은 조직이라든가 또는 뭐 공무원들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말하자면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그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정부도 사실은 그렇게 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예.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꼼꼼히 살펴봤는데 예. 지금 5명의 공동위원장과 또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 6인들이 사실은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효율적으로 준비되고 또 여러 가지 유사시에 플랜 B도 세우는데 아주 신속하게 세울 수 있고 등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 정부의 장관들과 또 전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정당적 차원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될 여러 가지 좀 소통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제 국민적 비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선택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위원장들 간의 팀워크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대단히 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뭐 큰 대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고요. 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황 전 의원님. 국정조사를 너무 쉽게 남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 국회에 있을 때도 사실은 뭐 이 권력과 관련된 아주 그 굉장히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안은 이미 문제점들이 다 나왔어요. 이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정기국회에서 각 상임위, 해당 상임위가 여가위와 또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가위가 있고 또 예. 문체위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예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고 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아마도 행안위와 또 여가위나 또 여러 가지 국토위 등등에서 전북도의 현지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의 도출, 그다음에 해결 방안, 여러 가지 대안 모색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잘 해내고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이것이 커다란 무슨 내부적인 비리라든지 또 뭐 부패라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뭐 연결고리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국정조사도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너무 쉽게 뭐 꺼내는 것은 이건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그 소재가 생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과연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철저하거나 중립적이거나 그랬느냐. 예. 이제 뭐 감사원장이 말실수도 몇 차례 했고 그다음에 그 국회 운영 과정에서 감사원장이라든가 감사원의 실무자들이 나와서 여러 번 그 말하자면 조금 뭐라 그래야 돼 편파적이거나 정치적인 성향을 담은 듯한 그런 행동과 말들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예컨대 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어떤 감사 문제라든가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으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감사원에 대한 어떤 신뢰 추락 국민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문제는 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이 지방정부에 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1월에 당장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은 특별법 개정을 연내 마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전북 특별법 개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과한 우려일까요, 이게? 자 이제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가 그 특별자치도 얘기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전북도 강원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법안이 깡통 법안이에요.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부칙에다가 1년 후에 출범한다 이렇게 이제 부칙에다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법안을 개정하는 이라는 형태로 통과시켜서 이제 정식 출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그랬듯이 여기도 통과돼서 출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법안을 훑어봤는데 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전북의 경우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0여 개, 서로 306개, 6개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특례를 이제 그 법안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6개 이제 이 핵심 아젠다, 핵심 이제 특례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규제라든가 지역 특화 발전, 뭐 첨단과학기술단지, 뭐 과학기술원, 연구개발, 교육자의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원도가 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강원도의 결과를 상당히 참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낸 것, 우리 6개 중에서 이제 규제의 일부를 받아냈고,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약간 아주 간단히 언급됐지만 어쨌든 언급이 됐어요. 법안에다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가 언급이 됐습니다. 교육 특구 같은 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례 몇 개만 인정해주고 교육 특구라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전북이 잘 안 되면 그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하려는 개정 작업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북이 무엇을 받아내는지 잘 보고 그리고 만약에 전북과 협력할 일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비교를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 전 의원님. 이번에 사실은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제 실패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예. 성공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새만금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갔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기에 전북이라는 지자체에게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거나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시각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치법안, 특별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이런 중앙정부의 시각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북에서 전북특별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잘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지자체에게 의구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쥐고 있고자 했던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것이 전북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좀 따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좀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새로운 돌파구들을 만들어내고 또 전략적인 패러다임들을 잘 만들어내면서 우리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또 여러 가지 유리한 도정 운영이라든지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따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립니다.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도 있고요. 내년 1월에 비유럽권 최초로 대한민국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이 두 대회들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됐는데 황 전 의원님,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준비 상황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두 개 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들어보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예. 촘촘하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실패했던 사안들, 문제점으로 나왔던 사안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일일이 나열해서 그거에 대한 플랜 B들을 다 세워놨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태풍이 몰려올 시에 이 태풍의 위력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 방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잘 채우고 있어서 네.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잘 준비하면 적어도 강원도가 어쨌든 국민들이 세계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걱정했던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 일각에서는 내년 네. 1월에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잼버리 시즌 2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좀 비방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워낙 국민들이나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큰 대회가 실패가 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유치한 대회가 실패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런 우려를 좀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기획 총괄하는 팀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예. 대회 개최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 4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숙소 문제도 강릉 원주 대학 기숙사하고 또 하이원 마운틴 리조트에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운영 예산 700억 그리고 시설비 100억 다 확정돼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화 봉송 일자도 IOC와 협의를 맞춰서 다 일정대로 다 추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께서도
사실은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예. 공식적으로 이 문제들이 잘 준비되고 있다라고 입장을 좀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이번 오늘 대담을 준비하면서 기획총괄팀에게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촘촘하게 예.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은 좀 확인은 같이 해주시고 걱정을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부풀리면서까지 너무 좀 우려를 모이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함께 예. 좀 성공적인 성공을 만들기 위한 시너지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 전 의원님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도나 지자체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우려되는 점이라든가 아쉬운 점 있을까요? 우리 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치러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물론 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지만 사실은 조직위원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노심초사해서 우리 해냈거든요. 그렇게 큰 행사를 치렀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부모님 큰 회갑 행사 잘 치른 며느리한테 그 아들내미 조그만 생일 잔치. 잔치 예.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이런 거 할 때 시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예. 그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거의 중요한 시설들이 이미 다 우리는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실제로 행사의 운영 문제만 남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기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도 사실 시간이 몇 달이 남은 데다가 예. 설사 안 됐다 그래도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잘 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홍 전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텐데 네. 그래도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특별히 좀 맞췄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황 전 의원께서 도지사라면 네. 혹은 조직위에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성산림 엑스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그 현역 의원 시절에 산림 정책과 관련돼서 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을 많이 가봤는데요. 네. 이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은 강원도가 주류다,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강원도의 이런 산림 정책이 더 블루오션으로 발전하길 바랬는데 예. 이번 고성 산림 엑스포가 바로 그런 기회예요. 바로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고성 산림 엑스포를 통해서 강원도라는 곳이 세계 산림 정책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예. 목적을 분명하게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붐업을 위한 협업 체제를 좀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왜 예전같이 자원봉사 체제가 이렇게 제대로 안 굴러갔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치러지는 두 개의 행사도 강원도민들 전체가 함께 자원봉사자로서 협업해내고 참여해내면서 같이 붐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강원도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붐업이에요. 네. 그다음에 참여고요. 지금 특히 산림 엑스포 같은 경우에 강원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특별자치도에도 사실 제일 많은 내용이 산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때마침 정확하게 이제 곧 연결지어져 가지고 산림 엑스포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아시는 분 많지 않고 관심 있는 부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한 달 내내 많이 하더라고요. 연령에 상관없이 또 뭐
우리 강원도 분들, 그다음에 국내 분들, 해외 분들도 오실 수 있게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뭐 아까 그 인트로덕션 할 때 보니까 뭐 조금 티켓 팔리고 한다고 이제 예. 그래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강원도 분들한테는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주고 붕업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인데 꼭 티켓도 좀 사시고, 예. 그다음에 한번 좀 가서 그 잼버리장 또 가뜩이나 이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91년도 우리 잼버리 했던 잼버리 야영장에다가 지금 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잼버리 실패도 좀 이렇게 우리가 분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꼭 참여해서 많이들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잼버리 파행 강원특별자치도의 불시 옮겨본다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인데요. 황 전 의원님 뭘로 선정하셨습니까? 어게인 1991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게인 1991이요. 1991이 지금 고성 잼버리장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던 예. 그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으면서 이 1991년도 강원도에서 개최됐던 세계 잼버리 대회에 대한 리마인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보다도 이번 예산보다도 10배나 적은 98억의 예산으로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냈거든요. 이만큼 강원도민들에게는 저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두 행사에 강원도민들의 저력,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는 어게인 1991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담아봅니다. 어게인 1991 좋네요. 네. 교수님 뭘로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뭐 지난주에도 노래로 가서 이번 노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네, 그 버비 맥페린이라는 옛날 노래인데요. 예. Don't worry, be happy.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원도민들이 가서 행사가 열리면 좀 많이 즐겨주시면 예. 좋은 행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성공 개최에 큰 도움이 되겠죠.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8월 31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